기본적으로는 물건을 파는 게 맞습니다. 고객들과 기본적인 신뢰관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잘 받으려면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영업 환경은 항상 경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회사가 원하는 매출과 수익을 가져가는 것, 그것을 영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객이 최종 소비자인 경우에 여기 마트나 편의점들에서 우리 제품들이 이목을 잘 끌 수 있게 보기 좋게 진열해서 고객들한테 잘 선택받을 수 있게 되게 중요한 활동이라고 보면 되고요. 동원 F&B의 영업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B2B 영업입니다. 제품을 공급하는 유통회사, 기업을 상대로 저희가 영업을 하는 거고요. 상대방의 니즈가 뭔지를 보고 우리 제품을 취급하고 많이 판매할수록 당신에게도 어떠한 베네핏과 메리트가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들이 B2B 영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정 전공, 특정 지식이 활용이 될 수는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직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업해봤어? 커리어에 저는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제품 마케팅 활동을 접점에서 하고 항상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상대방과의 설득, 협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비즈니스에서 영업 파트가 없는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반드시 영업을 해본 사람만이 비즈니스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실체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영업인으로서의 보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되게 화려한 광고 업무가 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광고의 그 화려한 면만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광고는 어떤 제품을 고객들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가치를 전달하는 마케팅 업무 중에 하나의 부분이다. 생산부터 그리고 판매까지 그리고 마케팅하는 모든 역할들을 같이 관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케팅은 소개팅 나가기 전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꾸미고 나만의 강점을 보여주고 제조업으로 치면 판매까지 이어지게 하는 과정을 좀 말하고 지속적으로 먼저 찾게 하고 사랑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 지속적인 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 제품의 기능적 요소도 있지만 그 플러스 감성적인 요소까지 좀 포함돼서 고객들을 찾게 하는 분야이다. 자, 마케팅을 해봤다 그러면 어떤 업무든 할 수 있다. 스타트업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의 예산으로 직접 사업을 꾸려보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케팅의 매력이지 않을까. 팀장하고 사업부장, 사장님까지 투자자야. 설득을 통해서 받아내야 되잖아요.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분석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설득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특히 우리 동원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매니저라 해서 제품의 생산부터 끝단의 판매까지 모든 걸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일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좀 보람되고 재미가 있을 수 있다. 요즘은 컴컴과 출신 아니고도 교육기관에서 IT 공부도 하고 하면서 다른 학과 출신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 저희 DT본부에도 한 20-30% 이런 학과 출신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SI와 SM 업무로 구분할 수 있고요. SI 같은 경우는 신규 시스템 기획, 개발, 그리고 기존 시스템의 개선이 있고요. 새로운 신규 사업이 생겼을 때 그 사업에 맞는 신규 시스템을 프로젝트 형태로 구축을 하는 동원 같은 경우에 항만 터미널의 신규 구축 같은 경우는 SI 업무가 되겠고 SM 업무는 시스템 유지 관리, 보안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SI로 구축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게 유지, 보수, 관리하는 그런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원 로엑스 같은 경우는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러한 업무가 SM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에서 해양까지 IT 전략을 주도한다. 그 IT에 대한 전체를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전략 단계부터 기획 참여, 실행까지 DT본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원그룹에는 여러 사업 분야의 계열사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업 관련 IT, 물류 관련 IT, 공장 관련 IT,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다 보니 특정 도메인의 IT 업무만 하는 직원 대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침착함, 평정심,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그 시스템이 계획한 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흔히 얘기하는 버그가 막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일단 침착하고 평정심을 유지한 가운데 그 버그에 대한 정확한 문제를 진단을 하고 빠른 조치를 해서 서비스가 정상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료를 좋은 생산지에서 적절한 가격과 수량으로 구매하는 걸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값싸고 좋은 물건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매하는 구매 품목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관리해야 되는 게 우리 MD들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MD라고 부르지 않고 바이어라고 통칭을 했습니다. 바이어와 MD라고 부르고 있는 직무의 가장 큰 차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구매하는 사람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고요. 원재료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구매 단계에서부터 보관, 유통까지 일괄적인 업무를 다 처리하는 걸 우린 MD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MD들한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운전면허증과 외국어 능력을 갖춰라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늘 눈앞에 갖다 주지 않아요.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어디든 갈 수 있는 드라이빙 실력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구매 직후는 언제든 외국인을 만나고 외국을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정도는 본인 입맛에 맞게끔 하나 정도는 최소한 하고 있어야 언제 어디서든 상대할 수 있고 외국을 나가거나 박람회를 가는 기회를 먼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중요한 필요 덕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조업에서의 생산은 근원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제조업이 생산에서 출발을 하고 생산이 제대로 돼야 양품들을 고객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제조는 기본이고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축구 위치에서는 생산의 흐름을 디테일하게 읽는 미드필더다라고 정의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게 몸을 쓴다고 생각하고 입사를 했는데 머리를 계속 쓰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반복적이고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자동화할까, 자동화 시스템을 갖출까에 대한 궁리를 출발로 해서부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동화 활동들을 해 나감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데 궁극의 목적을 갖고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 직무에서의 태도는 내가 얼만큼 정리를 잘하느냐, 이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에 계획하고 전주에 계획하고 전월에 계획했던 거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체크하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갔는지 또 체크를 해야 되고 결국 이런 정리들이 모아지면 양질의 제품이 제대로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리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이래서 좋다. 동원 시스템즈는 연포장이 지금 업계 1위거든요. 패키징 같은 경우에도 업계 1위고요. 기술력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탄탄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배울 게 많은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장재 업계에서 애플이다라는 비유처럼 지금도 예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성장 동력을 가지고 계속 1위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동원 시스템즈가 이래서 좋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류 직무는 단순히 화물을 옮기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운송, 보관, 하역, 각 기능들을 어떤 타이밍에 리듬을 타게 할 거냐, 그리고 이 이름이 멈추지 않게 종합적으로 다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물류 직무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물 흐름을 섬세하게 조율하는 지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원로엑스는 물류의 전 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스마트 종합 물류 기업입니다.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물류, 하역 보관, 운송, 그리고 유통물류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팥, 젤라또, 떡 같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재료들이 있습니다. 이때 국제물류, 수출입 업무가 필요합니다. 선박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통관 및 서류 절차, 식품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역 과정까지
총괄로 아울러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선박이 입항을 하게 되면 하역과 보관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역 기능은 지금 저희 동원 OX가 보유하고 있는 동원 글로벌 터미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글로벌 터미널은 무인 자동화 운반차를 활용을 해서 전체 작업 과정을 완전 자동화로 구현한 대한민국 최초의 터미널입니다. 하역한 원재료들이 저희 동원 OX의 BIDC나 유통물류센터에서 보관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재료들의 온도 유지, 유통기한, 그리고 철저한 수량에 대한 재고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운송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관하고 있던 화물들을 각 공장, 그리고 물류센터까지 운송을 해야 해서 운송수단의 활용, 그리고 배차 간격의 조정,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지에서 물류센터로,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각 매장으로 운반하게 되는 업무를 유통물류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각 거래처에서 수요하는 물량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물량들이 정확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피킹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한 스케줄에 맞춰서 스케줄을 조율하게 되고요. 그 제품들이 이상이 없는지 포장하고 검수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도착시키는 업무까지를 유통 업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 근무, 야근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3D라는 인식이 되게 많이 강했었어요. 지금은 자동화, AI의 활용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직접 수기로 일해야 되는 업무들은 상당수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물류 직종은 시스템이나 전산의 개발과 같이 점점 선진화되어 가는 사업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경직무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돈의 흐름을 관리하고 기록을 남기며 숫자로 전략을 만드는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의 언어는 숫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경직무는 숫자를 통해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을 하고 경영진이 의사판단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재경직무는 숫자로 방향을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경직무는 크게 세 가지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 업무는 자금의 집행부터 조달,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회계 업무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을 한 뒤에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 업무는 세금 신고를 하고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원그룹 재경팀의 강점은 업무 로테이션을 통해서 넓은 스펙트럼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고 본인들의 역량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기회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재경직무는 하루 종일 전표 처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산 업무나 전표 작성하는 게 재경팀의 주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동원그룹의 재경팀 같은 경우는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원 OX 같은 경우는 거래하고 계시는 개별 차주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와의 거래 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차주분들의 세무 신고라든지 이런 분들을 RPA를 통해서 자동화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정리하자면 재경직무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경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전 지식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관련 전공 수업을 많이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재경 관련된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재경관리사부터 세무사, 회계사까지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용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앞으로 재경직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